귀가 나빠가지고 3년 산다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살라고 막 하면서 저 양치 잇몸을 그렇게 관리했더니 딴 것도 더 좋으니까 이제 발끝치기고 뭐고 했는데 잇몸 관리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잇몸이 싹 나니까 몸에 염증들이 없어져 버린 거야. 다 토탈 염증이 없어지니까 3개월 산다는 사람이 지금 몇 년째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귀가 나빠도 그럴 때 덕을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귀가 잘 들리게 이제 얘기 좀 해줬지. 그러니까 잇몸 염증이 내가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고령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잇몸 관리를 못해요. 치과가 돈이 많이 들기고 그까지 이빨 정도에 하거든. 우리 인체가 0.9%니까 인체에 맞추려면 0.9% 넣는데 양치는 한 5% 정도 넣는 거고 이거 저 먹는 물은 3.5%는 너무 진한 거라고. 우리 체액이 0.9%인데 그거보다 조금만 강하면 우리 몸은 충분한 거거든. 0.8%만 돼도 소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거거든. 그러니까 0.9%를 감안해가지고 자기가 선생님, 올해가 저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원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가 있는데 경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 질병 문제에서 염증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히 잇몸 염증 같은 거를 또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 좀 제시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아들 모든 병은 염증이니까 염증 지수가 그 사람의 건강 지수거든요. 몸이 약한 사람은 그냥 조금만 아파도 입에 염증이 생겨요, 입안에. 근데 제가 특별한 경우를 거꾸로 배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60좀 넘은 사람인데 이 상체에 항암 치료를 하면은 입안에 염증이 무지무지하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침샘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침샘암 수술한 사람들은 결과가 참 안 좋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 최고 작가도 그래가지고 잘못됐는데 이 안에 한 사람들은 잇몸 염증 때문에 엄청 애를 먹어요. 그러면 항생제 쓰다가 마지막으로 쓰는 게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입안에 주사로 놓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데 그래봤자 그 염증이 그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 게 내성이 생겨서 몇 번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 아는 그 양반은 스테로이드 주사 놓으면서 의사가 이제 얼마 살 거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잇몸 얘기를 하길래 소금으로만 한다 그러길래 소금의 항생제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소금은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묘하게 이 숭늉 알갱이는 하루 종일 가글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당신 그렇게 소금 많이 하니까 바닷물이 3.5%니까 5%의 숭늉을 깔아놓고 한 30%의 숭늉 알갱이를 넣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게 식으면서 이 숭늉하고 소금하고 물이 되는데 그거로 수시로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해라 했더니 처음에 입안이 그런 사람은 무지하게 예민해요. 딱 해봤더니 이건 소금 할 때 틀리고 스테로이드 쓸 때 쓰고 무슨 이상한 거 쓸 때 틀리고 이 몸에 딱 좋은 영향이 오는 거니까 그걸 잔뜩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가글하고 뭐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잇몸 염증들이 상당히 절반 이상 나서 온 거야. 그러고서 계속 그거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사람 팔자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터 내 모든 사람들한테 그 가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할 때 염증이 있을 때도 그거로 바르면은 천연 항생제로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의사가 마지막 한 말이 3개월 산다는 말이었는데 귀가 나빠가지고 3년 산다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살라고 막 하면서 양치 잇몸을 그렇게 관리했더니 딴 것도 더 좋으니까 이제 발끝치기고 뭐고 했는데 잇몸 관리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몸이 싹 나니까 몸에 염증들이 없어져 버린 거야. 다 토탈 염증이 없어지니까 3개월 산다는 사람이 지금 몇 년째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가 나빠도 그럴 때 덕을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귀가 잘 들리게 이제 얘기 좀 해줬지. 그러니까 잇몸 염증이 내가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고령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잇몸 관리를 못해요. 치과가 돈이 많이 들기고 그까지 이빨 정도에 하거든. 그런데 그런 배합으로 해서 하루에 10번이나 20번 잇몸 가글을 하고 하면은 입안에 염증이 없어지고 치아들도 다 멀쩡해지고 안 아파지고 그래요. 그 노인들은 하여튼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그런 식의 잇몸 가글이라고. 그것만 튼튼해지면 딴 몸이 튼튼해져 가지고 아무거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는 날까지 입만 튼튼해지면은 다 돼요. 근데 정신이 또 단순한 사람들은 그까짓 거 잇몸은 또 아무 관계도 없어. 이 치아는 옛날에는 치아 관리를 못해서 한 5, 60대 되면 이가 다 빠지고 그랬거든. 내가 저 백센터 있는데 거기가 원래 화전민터가 돼서 거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걸어서 1시간 반 이상 걸리니까 전부 현지 조달을 해야지 지고 갈 게 없다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쌀을 한가마지고 백두대간 넘어다니던 사람들이. 야,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역경지수가 세니까 소위 그런 사람들 쌀을 한가마지고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한 50살이 넘어서도 약수도그 밑에 나무 자르는 그런 집들을 짓는데 쌀을 지고 날렸거든. 처음에 길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이 50에도 쌀을 쌍지팽이를 지고 가. 그게 한 6km인데 길도 없는 데인데 우선 쌀 한 가마를 지고 올라가서 쭉 내려와서 또 한 가마 지고 거기까지 가고 한 번에 2가마를 지어 나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단전에 기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은 삼겹살을 먹어도 우물우물해서 꿀떡꿀떡 삼켜도 서너 그릇을 먹어도 소화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포텐셜 에너지가 축적되는 게 얼마큼 대단한지 알지. 물리적으로 이빨만 빠졌지 이렇게 해서 남기면 다 소화가 되는 거야. 여기만 바르고 신장 기능만 좋으면은 이구 뭐고 다 소용없어. 염증만은 잡아야 되지만 이빨 빠진 건 어쩔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단전에 힘을 기르고 역경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그럼 정리해보면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게 그럼 몇 리터에다가 얼마를 봐야 되나 이런 건데요. 화타식 숭늉 1리터에다가는 소금을 한 3.6g 정도 넣으면 딱 양이 적당할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닷물 농도가 3.5%니까 그냥 바닷물 농도에 맞추려면 3.5%를 넣는 거고 우리 인체가 0.9%니까 인체에 맞추려면 0.9%를 넣는데 양치는 한 5% 정도 넣는 거고 이거 먹는 물은 3.5%는 너무 진한 거라고. 우리 체액이 0.9%인데 그거보다 조금만 강하면 우리 몸은 충분한 거거든. 0.8%만 돼도 소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거거든. 그러니까 0.9%를 감안해가지고 자기가 그 내외로 해야지 3.5% 이런 건 너무한 거지.